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토지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무엇인가. 우리 종전에 아마 그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90년대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이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에서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말이 싹 없어졌듯이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관리지역 중에서도 개입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냐.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그 땅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건데 어떠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펜션을 넣는다, 건축물을 뭐 짓는다,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의 투자자 A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원도 춘천시 경강역 부근 북한강변에 땅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계약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자, 의암댐을 넘쳐 흐르는 북한강 물줄기가 강촌을 지나 경강역 부근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가평 앞에 많은 모래섬을 만들어 놓은 그 유명한 남이섬이라고 있습니다. 경강은 아름다운 북한강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깝고 경춘 국도변 및 또 경춘 고속도로에 경춘 복선 전철이 있어서 펜션이나 전원주택 용지로서는 딱이죠. A씨는 노후에 펜션을 하려고 이 땅을 계약을 했답니다. 제발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짚어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 그 A씨의 생각은 바로 옆 땅에 펜션이 있었고 음식점도 있어서 펜션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 보였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펜션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옆집에 펜션과 음식점이 있는데 왜 내 땅은 불가능하냐? 옆집에 펜션과 음식점은 규제가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득권이 인정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방 19개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더라도 자, 우리 그 방이 7개가 넘으면요. 이건 민박이 아니에요. 뭐냐? 숙박업이 됩니다. 숙박업은 숙박업 나름대로의 이제 규제가 많이 있는데 수변구역에서 숙박업이 불어되는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펜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 A씨는 계약금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지금 날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투자 전문가인 저에게 아니면 저 말고라도 전문가인 또는 멘토에게 1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용역비만 지출했더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금 4천만 원은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한탄을 해보면서 자, 관리지역이 생기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준농림지역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5개 정도의 금지된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황금의 땅이 계획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이 되고 이런 난개발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2003년도에 시행된 국토계획법, 우리가 정확하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됐어. 그런데 이 관리지역에서는 허용행위 열거 방식, 즉 말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관리지역이 2008년 말에는, 그러니까 한 12년 전이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토지이용계 확인을 보면은 관리지역이 3개로 세분이 됩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세분화되기 전 6년 동안은 모든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의 행위가 허용되는 황금 시절이었으나 세분화 이후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관리지역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에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뭐가 좋으느냐? 자, 여러분들 강남의 복부인들도 이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냐,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 계획관리지역은 강남의 복부인도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토지투자 대상 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40%. 계획관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40%다. 이건 강남의 복부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거의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모르신다고 한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 20% 이하야.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요, 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나 공업단지, 물류단지, 관광 휴양단지 등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뭘 거쳤을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거쳤을 경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숙박시설, 일반공장, 일반창고, 골프연습장, 일반 음식점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 생산 등을 제외한 돈 되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남의 복부인도 생산관리냐 보전관리보다는 무엇을 선택을 한다? 계획관리지역을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가장 넓고, 다시 말해서 숙박시설, 일반 공장, 일반 창고, 일반 음식점 등 돈 드는 일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다 드느냐? 아닙니다. 지방의 조례를 또 거기서 세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가 말씀드렸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보다도 범위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서 다른 지역의 건축물은 20%지만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몇 프로다? 40%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그래서 땅을 고를 때는 되도록이면 계획관리 지역을 선택을 하면서 또 이런 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도움을 꼭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부동산 투자할 때 토지 투자 한 번 잘못하면 땅을 치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멘토 또 토지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계획관리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어떠한 용도로서 사용할 것인가를 멘토하고 또 저 같은 전문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토지 투자만큼 재테크에서 강한 그러한 품목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토지 투자, 땅 투자로 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